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생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요즘 이 대한강통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최근 들어 이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31,500원 다시 갈 수 있긴 한 거 맞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근데 저는요, 지금 이 구간을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강통신만 놓고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죠.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강통신도요, 결국 이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우리 요 코스닥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시장이 불안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 그 이후에 역사적인 요 신고가를요, 2번이나 갱신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눌린 것과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구간이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가깝다 보고 있어요. 대한강통신은요, 새로운 악재가 발생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코스닥 이 전체 변동성 속에서 같이 조정을 받은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단순히 오늘 주가가 아닙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언제 바뀌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대한강통신이 여전히 그 후보군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자금이 들어오는 건요, 결국에는 이 주도 업종이고 그 안에서도요, 주도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강통신 과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 하락폭만 보면서 겁먹기보다는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회사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 시장 문제 때문인지. 저는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시장 영향이 훨씬 크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수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더라도, 자, 대한강통신은요, 다시 강력한 이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 자유 과정에서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신고가까지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이 주가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구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자,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댓글에다가는 뭐라고요? 자, 동행이죠. 자, 동행. 왜 동행이겠습니까? 최근 이 대한강통신이 자, 이 급락하다 보니까 간다 떠들어 제끼던 이 유튜브들 다 어디겠습니까? 다 숨어 버렸죠. 싹 다. 자, 저는요,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이 급락이 나오던 급등이 나오던 끝까지 영상 촬영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찍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자,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까지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한강통신을 볼 때, 자,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요 공시거든요.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대한강통신의 자, 요 공시 보시면은, 자, 요 서륜선과 그리고 TFO 인더스트리 관련 지분 공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 전자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6월 24일에서 7월 23일까지 딱 30일 동안입니다. 지금 이 기간 안에 장내 매도 방식으로요, 77만 주를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이 대주주 매도? 자, 그럼 이거 악재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공시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 매도 자체가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왜 파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신규 투자와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신규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설비를 늘리고 또 요 공장 증설하고 생산 능력 확대하고 이 사업에 다시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차입금 상환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이 최근 몇 년 동안 적자 구간이 있었죠. 자, 이 기업이 당장에 현금이 넉넉한 회사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요?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 유상증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기존 주주들한테 돈 달라는 거죠. 자, 전환사채는 뭡니까? 자, 나중에 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불량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자, 당장의 보유 지분 일부를 활용해서 자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단순하게 대주주 매도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왜 매도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 공시 기준 가격이 23,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로 30% 이 범위 안에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요, 하단 구간이 대략 16,100원 부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요,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과하게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이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가격까지 그 이하로 밀린다면 이거를 우리가 공포로 볼 건지 아니면은 이 기회로 볼 건지, 저는 요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대주주가 파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장내 매도면 악재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부터 보자고요. 우리 지금 TF 인더스트리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설윤석이죠. 자, 설윤석 대표이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양기열 씨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설윤성 씨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설윤성 씨는요, 대표이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TF 인더스트리 자체도요, 결국 누구 영향력이 가장 크냐? 요 대표 설윤석 씨와 설윤성 씨,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누가 팔았다, 그죠? 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자, 어떤 구조에서 나온 공시인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도 생겼죠. 대주주가 이 지분을 줄일 계획이 있다면은요, 자,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시장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이번 공시 여러분들 지금 5월 22일자에 먼저 나와졌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계속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대주주가 지금 요 지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악재 아닌가요? 자, 보통은 맞습니다. 자, 대주주가 지분을 대규모로 줄인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건은요, 조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왜 파는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아까 뭐였어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에 지금 투자를 하고 또 이 차입금 상환, 자, 그리고 이 사업 관련 자금 확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화해서 나가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도 봐야 되겠죠. 자, 회사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의 대규모 지분 처분이 아니라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구조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이 설윤성 씨나 TF 인더스트리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줄인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대량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건을 두고 흔히 말하는 먹튀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해요. 자, 시설 투자와 부채 비율 개선, 그리고 사업 확장 목적, 이 부분을, 이 목적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 공시 때문에 결국엔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죠.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반대 매매도 늘어났고 투자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강통신도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러한 공시 하나만이 아니죠. 시장 상황까지 같이 봐야 돼요. 만약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특정 가격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자, 이게 회사 악재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변동성 때문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내가 가진 종목이 있는데 자, 다른 종목을 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대한강통신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 매매라는 게 꼭 내가 가장 걱정하는 종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 현금화가 쉬운 종목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는요, 이 회사 이슈와 상관없는 자, 이 매도 물량까지 같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 회사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장 수급과 또 반대 매매, 이 신용 물량차 이런 부분들도요,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요 추가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점, 자, 이런 기회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코스닥만 보면 안 되죠. 우리 이 미국 시장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자, 미국 시장 여러분들 왜 그렇죠?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뭡니까? 이 중동 이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란 관련 이슈, 미국 관련 뉴스 나오고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미국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최근 흐름 보면 어때요? 자, 신고가 갱신했죠. 물론 자, 어제자에 단기 조정이 나와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요 광통신과 그리고 광 케이블, 자, 요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자, 미국에서 여전히 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전쟁 이슈, 코스닥 급락,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같이 눌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해져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또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 건지.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변동성은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장중에 급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더 한번 나온다면 우리는요, 무조건 겁먹고 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발동이 됐네요, 여러분들. 자, 시장 영향이 더 크다는 거겠죠. 자, 매도 버튼을 무조건 이러한 상황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이 하락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 공포 때문에 과하게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뭘로 봐야 된다. 우리는요, 기회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건 알겠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겠습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두 달 전쯤, 자, 요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요 구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은 결국에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한강통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린 것도 거의 한 두 달이 넘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주가가 뭐 급등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급락이 이틀 연속, 자, 거의 한 11%, 12%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고 분위기가 최악이었는데도 결국엔 그 다음날 상한가가 갔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다시 한번 쭉쭉쭉쭉 강한
강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종목은요,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움직임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때도 댓글이나 문자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얘는 결국에 적자 기업 아니니까 적자인데 왜 올라갑니까? 이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 통신 관련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 종목 보여드렸죠. 연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통신 관련 종목들의 연봉. 자, 기가레인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RFHI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여러분들 뭐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5년 가까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통신 관련 업황 자체가. 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한강통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 통신 관련 이 산업 자체가 긴 비수기 구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5G 투자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시장의 관심도는 쭉 줄어들었고요. 관련 기업들 실적도 같이 어려워졌죠.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왜? 자, 시장 트렌드가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광통신, 시스제,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개별 종목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사이클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 5G와 6G, 광통시 산업은요, 원래 사이클 산업이에요. 길게 쉬고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단순하게 단기 등락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요 산업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강통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시장 분위기는요,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계속 흔들리고 있고 투자 심리도 약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지나고 보면 어땠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그때 움직일 종목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간 과정의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요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현재 구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요 타이밍이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언제 버텨야 되는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대한강통신은 우리 여러분들께 3,000원대부터 말씀드리면서 자, 중간중간 여러분들 어땠어요? 자,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솔직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종목들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강통신만 급락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코스닥에 상장된 이 종목들 보시면은요, 자,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95% 이상 같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돈이 계속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 자, 그쪽으로 자금이 전부 다 밀렸기 때문이에요. 자, 코스피도 비슷했지만 코스닥은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좋다고 했던 종목들 보세요.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코스닥 종목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이게 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빠진 건지.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 대한강통신은요, 이 주도 업종 안에 있는 자, 그 주도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시장이 급락하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역사적인 자, 요 신고가를요 2번이나 갱신했던 종목이니까요. 지금 지수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가 나왔던 그 시기보다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더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대한강통신은 어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자, 신고가를 2번이나 만들어냈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TF 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일정도 예정돼 있고 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투신을 비롯한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 이 반대 매매와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매수하는 움직임
주주님들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이 단순 공포 구간인지 아니면 다음 이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인지 저는요 후자에 더 가깝다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죠. 수급도 보고 공시도 보고 시장 분위기도 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이 시장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 전부 다 챙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8309-5578번으로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한강통신의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현재 구간에서의 이 대응 전략 타점들 모두 다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나올 수 있는지도 같이 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디가 기회 구간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일대로 집중하시고 제가 요 장중 흐름들 체크하면서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위상담 번호로 뭐라고요?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현재 구간에서의 요 대응 전략과 매수와 그리고 매도 타점들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급락이 나오던 급등이 나오던 계속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급락이 나와도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댓글에 동행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자, 요 구독 버튼만큼은 자, 꼭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자,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자,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저 임 선생이 끝까지 대한강통신 동행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